안녕하세요. 소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학생 선발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회를 대신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에요. 어떤 식으로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과 입학 전형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페에 제가 모집 요강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직접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요강을 확인하셔도 될 것 같네요. 모집 분야 및 모집 정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수학 심화 과정과 과학 심화 과정, 사사 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심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학 심화 과정 40명, 그 다음에 과학 심화 과정 물리지구 40명, 화학 생물 40명 이런 식으로 모집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지원 자격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교사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입학 자격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입학 원서 및 교부 접수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접 보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전용료 납부하는 방법들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확인하시고요. 자, 입학 지원에 관련된 제출 서류 목록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형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쭉 볼 수 있고요. 필수 제출 서류와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그러니까 올해부터인지 그러니까 올해만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올해는 지필평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해까지는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라고 해서 지필평가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지필평가에 합격한 학생들만 면접 전에 교사 추천서를 받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차 전형으로 모든 지원 학생들에게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서류로 기타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산출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산출물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음. 자, 전형 방법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떤 거를 보려고 하냐면 이 부분이죠. 2020년 지난해 선발에서는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로 1차 전형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필평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떤 특별한 이런 사정 때문에 서류평가로 1차 전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것은 올해만 이렇게 바뀌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것인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이니까 우리는 일단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올해의 평가 방법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평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되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겠죠. 합격자 등록 및 입학 포기에 관련된 내용, 교육비, 유의사항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 추천서 언제 입력하고 전형료 얼마고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있고요. 여기에서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타 서류예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과거에도 지난해에도 계속 제출하는 서류였거든요. 근데 지필평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타 서류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4 용지 한 페이지당 한 건의 산출물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페이지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영재교육원,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한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해 지원한 학생 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학, 심화, 물리, 지구과학, 그 다음에 화학, 생물로 나누어서 모두 정원 40명씩인데 지원자, 수학이 확실히 지원자가 많죠. 그죠? 그리고 물리, 지학, 사학, 생물은 지원자의 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를 지원할 때 어떤 분야로 지원할 것인가, 물리, 지학을 지원할 것인가, 화학, 생물을 지원할 것인가, 경쟁률에 따라서 선택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잘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심화는 지원한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높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지만 경쟁률 중에 뭐 어떤 허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연세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서울교대, 이렇게 여러 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영재교육원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수학 심화 과정에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요 학년에 학생들이 이제 수학 선행 학습을 좀 많이 진행했거나 아니면 KMO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 몰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영재교육원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난해 지필평가에 나왔던 문제 두 문항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해 선발할 때 활용됐던 문제인데요. 첫 번째, 2019는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m과 n의 쌍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과학 지원한 학생들에게 출제됐던 문제인데 염색체가 분열하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댁에 있는 똘똘한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 문제를 한번 보여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들이시라면 본인들이 수업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보여주었다, 풀도록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잘 풀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답들을 술술 적어 나갈 겁니다. 그죠? 누구보다 똘똘한 학생들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는 쉽지 않죠. 그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완전 제곱이 아니죠. 합차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한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K모를 준비했던 아니면 다른 올림피아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들 지원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합격률이 많이 높았고요.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지필평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라고 하는 앞에서 봤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통한 지필평가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고 제가 적었어요.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행이나 아니면은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쵸?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될 테지만 예전처럼 지필평가로 점수화 시켜서 완벽하게 걸러내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걸러낸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학생들의 실력을 저렇게 이제 지필평가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선행이나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지필평가 없이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 산출물 그리고 추천서로만 평가가 진행되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들의 평가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산출물의 수준이나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공을 들여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반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계획을 짜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행이나 올림피아드 준비하지 않아서 나 연세대는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산출물, 추천서 이런 데다 힘을 좀 주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면접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학생들의 성적이나 성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떤 창의성이나 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아마 학생들의 수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면접 단계가 추가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필평가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평가하는데 학생의 실력을 지필평가만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대비 방향,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달쌤의 자기소개서 특강 추천드리죠. 그죠? 제가 진행한 강의니까요.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소개서 강의를 무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첨삭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류 있죠. 산출물의 비중이 또 높아졌어요. 지필평가가 없어졌다 보니까. 그래서 제출하는 산출물이 적절한지 평가를 해드리고 뭐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학생의 수준이나 학생의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지원 분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출물이나 어떤 자기소개서의 방향이나 뭐 수준,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고 첨삭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를 보내드리면 수강하시고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기타 서류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및 상담을 진행해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손을 조금 대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만나지 직접 만나지 않고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진행될 거고요. 신청한 친구들의 내야 되는 비용도 제가 친절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변화된 내용들, 그 다음에 모집 요강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